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6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신묘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3월 24일 같이 한번 살펴볼 사주 명식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어저께는 경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 오늘 공부하는 금은 신금, 음에 해당이 되는 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금입니다. 신금은 제가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금 그 다음에 반면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됩니다.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이냐 음금이냐에 따라서 그 용법이라든가 또 그 금을 다루는 용법 자체가 좀 취용법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신금 같은 경우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막상 막연하게 음금은 신금이고 양금은 경금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이 있으면 큰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고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으면 강한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약한 것은 또 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음양 두 가지로 상대되는 개념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금인 신금의 성질과 경금인 양금인 경금의 성질이 다르죠. 자, 신금 자체가 부드럽다라고 하면 경금 같은 경우는 성질이 어떻게 돼요? 단단하다 내지는 견고하다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금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하면 경금은 약간 어떻게 돼요? 투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투박 내지는 날카롭다 그리고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 양금인 경금 단단하고 견고하고 투박하고 날카로운 것, 즉 원철과 같다라고 해서 이런 걸 완철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금은 단단하고 투박한 땅속에서 금방 캐낸 그런 쇳덩어리 같은 무쇠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은 날카롭고 너무 험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단련을 해야 되죠.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련을 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의 중으로서 경금은 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칼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큰 범종도 만들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차도 만들 수가 있겠고 탱크도 만들 수가 있겠고 비행기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원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로 경금인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원철이 아니라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한.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땅속에 있을 때는 금광이 되는 것이고 은광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 자체로는 용도가 없습니다. 그걸 불로 녹여서 순수한 금과 순수한 은을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반지를 만든다거나 그죠, 목걸이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장신구들 주얼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바로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은 경금과 달리 다시 정화를 본다든가 병화를 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후를 위해서는 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병화도 쓸 수가 있겠고 정화를 쓸 수가 있는데 조후를 용도로 쓸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는 것이 더 공정이 크겠죠. 쉬운 말로 뭐냐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해자 축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도 얼고 금도 얼고 천하가 다 얼 때 이때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때는 화가 반드시 있어 줘야 되는데 신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단련을 마친 금이라고 해서 화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조후라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 화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화보다는 병화를 쓰게 되는 것이고 정화를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정화가 이런 식으로 이쪽에 이렇게 드러나 있거나 아니면 정화가 월간에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반드시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원격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죠. 아니면 지지로 뭐 오하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은 크게 신금을 상해하진 않지만 상해하지 않지만 이 정화라고 하는 칠살 편관이 월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시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반드시 물론 조우도 할 수는 있겠지만 신금을 극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화를 쓰기보단 조우를 할 때 병화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에 약한 경우에는 토로서 생조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견 겁재로서 도와줄 수도 있죠.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다라고 하는데 일간 자체가 신금 자체가 약할 때는 다른 것들은 뭐 일간 약할 때 토로서 토는 인성이죠.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할 때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비견겁제인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로서 일간 자체를 생조해 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탁해지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무토, 기토, 진술, 충미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금 된다고 하죠. 금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토가 또 많게 되면 매금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매금.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인성보다는 비견겁제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더 좋고, 만약에 토가 많은 경우에는 간목 같은 걸로 인해서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신금이 오염되거나 매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금 자체는 보석과 같기 때문에 임수로서 뭘 해주는 걸 좋아한다? 도세주옥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사시사철 임수를 써야지만 신금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과도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 해자추월이 추운데 임수를 쓰는 것이 맞습니까? 임수를 쓰게 되면 더 추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엄동설안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임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씁니다만은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신금이 너무 수가 많아지게 되면 과설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이 있어서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수의 기운을 좀 설해서 병화를 생주해 주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충분히 조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수 도 용도가 생기고 병화도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병화 이렇게 첩신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일단 지지로 사오화라든가 천간으로 뿌리 있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추운 자월이라 하더라도 임수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이고요. 계절은 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묘월은 중춘이 된다 그랬죠. 가장 무르익은 봄이 바로 묘월 정도 되고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묘월이면 대체적으로 양력으로 한 3월 정도 이렇게 정도 되지만 3월보다는 우리가 체감상 느끼기에는 대략 한 4월 정도 벚꽃이 피는 요 정도가 한 묘월 정도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력 3월은 그래도 아직은 좀 추운 기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인 개념으로 중추는 양력 3월이 되지만 우리가 체감상 느끼는 것은 한 달 정도 늦게 진짜 완연한 봄 4월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감상 5월 정도가 진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양력으로 4월이 진월이 되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체감상 느끼는 것이 학문상 이렇게 명리하고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광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뭐예요? 이때 제왕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달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할 때가 묘월,
다음으로 인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이 왕한 계절이죠. 근데 신금일간 자체 금은 어제도 경금할 때 말씀드렸지만 묘월이면 금은 묘월이면 여기가 태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경금도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한 것이고요. 신금도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죠. 일간은 약한데 신약한데 재성은 왕한 사주가 되죠. 신약 재왕 내지는 신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재성이 많다나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뭐예요? 재성이 왕한 만큼 나도 세력이 있어 주어야지만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재다신약이 아니라 신왕 제왕한 사람들이 신왕 제왕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명예도 얻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또 도지사도 할 수가 있겠고 도의원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다신약인 사주라고 하더라도 대운이 예를 들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운이라든가 비견겁재운으로 갔을 때는 그때는 재다신약이 되지 않고 그 대운만큼은 신왕제왕한 운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원국 자체에서 이렇게 신금이 묘월에 태어나거나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신약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주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인 토라든가 내지는 비견겁재인 금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 경금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죠? 겁재죠. 어떤 사람들 겁재를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겁재는 나의 재물을 가져간다, 나의 재물을 뺏어간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겁재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재다신약인 경우에는 겁재 내지는 비견 등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거를 갖다가 쟁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분재한다라고 표현해요. 분재, 재성을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1000억짜리 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100억 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100억,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10명이서 10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능히 그 프로젝트를 감당해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을 겁니다. 버는 돈을 갖다가 나 혼자 처먹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나눠 먹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쟁제라고 하지 않고 재다 신약할 때, 신약 제왕할 때는 이렇게 비교형 겁재 내지는 인성이 있어주면 신왕 제왕으로 바뀌는 것이지 이것이 쟁제가 돼서 나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쟁제가 아니라 뭐가 된다? 분재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 있으면 나도 도와주게 되고 또 재성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일간 자체가 이렇게 비견겁재를 얻어서 일간이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면 신금의 아름다운 반짝반짝한 광채가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비견겁재인 금이 있어서 나를 돕고 그 다음에 임수가 있게 되면 나를 도세주옥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만약에 경금이 없이 예를 들어서 기토 같은 것이 있다라고 보면은 물론 기토가 일간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 신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로 생해지게 되면 이렇게 금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기토가 아니라 무토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오금 정도가 아니라 땅에다 아주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무토는 제거해야지만 신금이 매금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사주로 볼 때 일단 사주 격국이 어떤 것이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일간은 음금이고요. 월지는 묘목이라고 하는 음목에 해당이 되죠. 양목과 음목이 있는데 음목은 을목이라든가 묘목이 음목이 되는 것이고 양목은 천간으로 간목 내지는
지지로 인목이 양목이 되죠. 그래서 음금이 음목을 받기 때문에 음대 음은 정자를 붙이지 않고 편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재성인데 편재가 되죠. 편재격 이렇게 놓고 보는데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목은 왕하지만 금은 약한 계절. 그래서 죄다 신약한 어떤 뉘앙스, 죄다 신약한 조짐이 있는 사주 국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견 겁재라든가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일간이 비견겁재라든가 인성으로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임수를 지용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면 신금으로서의 아름다운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에 해당이 되죠. 자, 신금 자체가 약한 중에 뭐 비견이 있어서 나를 돕고, 그 다음에 연지에 음토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는 음토이면서 얘는 습토가 됩니다.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요. 건토는 금을 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이렇게 생할 수 있겠고, 또 축이라고 하는 그 지장간 안에는, 축토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냐면 개수, 신금, 기토라고 하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죠. 여기 같은 종류의 신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간 신금,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신금 또한 축중 신금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즉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월간에도 이렇게 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신금이 약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신금 3개가 나란히 있고 축토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일간이 신왕할까요? 아니면 신약할까요? 개수만 가지고 보는 것은 안 되고요. 나머지 글자들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월지 묘목은 그렇게 약한 호락호락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천간으로 금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이런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묘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왕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히 축토 하나에 뿌리를 둔 신금, 음금이 신금 3개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요거는 일간이 왕하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경우에는 신금 3개가 있고, 이것도 신금 입장에서 인성이고요, 요것도 신금 입장에서 인성이니까 토가 2개, 금이 3개, 목은 하나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금이 월등히 왕한 것 같고 목이 약할 것 같지만, 여러분 미토는 이 묘를 보게 되면은 삼합이 됩니다. 해, 묘이 목, 국을 짜는데 이거는 삼합이라고 하죠. 물론 해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묘미, 목, 국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토인, 신금 입장에서 미토인 인성이 묘목을 봐서 서로 목으로 화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목이 더 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있는 축토하고 여기에 있는 미토하고 충미상충이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원격되어 있으면 충하라고 하는 그런 조짐은 있다 하더라도 충이 되지 않거나 충한다 하더라도 거의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간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목도 세력이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수를 봐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신금이 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금만 있고 토를 봐서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크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들이 오는 것이 좋고, 내지는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은 좋지 않은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이 글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글자는 뭐냐면 무자, 기축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술시 또한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 무토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 보석이라든가 주옥과 같은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 뭐 이렇게 신금 3개에다 축토까지 있으면 신금이 뭐 약한 것을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닌데, 양토인 무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면서 이건 건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토가 되죠. 왕토, 양이 자체가 기토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런 토가
시간에 이렇게 무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10중 8구는 이거는 신금을 오금, 심하면 매금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더더군다나 좋지 못한 것 무술시면 더 좋지 못하겠죠. 이거는 거의 술의 뿌리를 완벽하게 둔 무토가 들어오면 이건 뭐 10중 8구는 매금이 될 수 있다. 목이 있어서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음목인 묘목 가지고는 이 무토를 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축 시가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 기토는 음토이고, 자 기토는 음토이고 얘는 습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토도 아닌 비습한 그런 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신금을 생해줄 수는 있겠지만 임수가 없기 때문에 신금을 도세주옥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묘미 합한다 하더라도 축을 보게 되면 이건 축미 충이 되는 거예요. 묘미 합은 풀어지고 축미 충이 되기 때문에 토가 음토라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신금이 오금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좋지 못한 경우가 됩니다. 자, 이 사주가 임진시가 되면, 그나마 제가 임수를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임수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신금 자체를 도세주옥하면 좋지만은, 자 임수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좀 매우 약하죠. 진의 수고에 조금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연지의 축토에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통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간과 연간에 신금 두 개가 있어서 생수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뭐 임수가 있어서 신금 도세주옥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좀 약한 것이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세수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인시도 마찬가지로 목이 너무 왕해지는 것. 근데 이런 거는 좀 재미있는 생시가 되겠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는 뭐 이렇게 목이 좀 왕한 국세이긴 한데, 천간으로는 신금 경금,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천원 일기격이라고 합니다.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지원 일기격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지원은 지지를 뜻하는 거고, 인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지장간을 뜻하는 거예요. 지장간. 그래서 인원은 이렇게 한자를 쓰게 되는데, 천원은 천간이요, 지원은 지지요, 인원은 뭐다? 지장간에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원일기격이라고 하는 뜻은 천간이 하나의 기로 이루어져 있다, 즉 다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지원일기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같은 것이다. 근데 오늘은 천원일기격은 되지만 지원일기격은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신묘가 되더라도 천원일기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굉장히 뭐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좋은 사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천간이 같은 금이다 내지는 지지가 같은 오행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 외에는 이 사주가 제가 봤을 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